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국세 채권과 일반 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인데,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이제 국세 우선권의 제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국세 우선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즉, 세금을 체납했다. 그렇죠? 세금의 체납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은행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압류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압류하고 이제 매각이 일어나겠죠. 이제 압류와 매각 이런 것들은 이제 강제 집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강제 집행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어떤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고, 자, 이렇게 얼마를,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700이란 돈을 이제 확보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죠. 어느 쪽에 이제 분배를 해줄 것인가. 가장 먼저 배정을 해줄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즉 우선순위의 문제죠. 어떤 순위를 가장 먼저 배분하고 그리고 결국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이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배분을 받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런 순위의 문제를 다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국세는 항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국세 우선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국세 우선권에 제한을 두는 경우죠. 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되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국세 우선권에 예외를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게 1순위가 뭐냐 하면 이건 당연히 그래요. 강제 집행, 압류와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서 돈이 들겠죠. 거기에 대한 공익비용을 가장 먼저 배정받겠다. 당연한 겁니다. 이 공익비용이 없이는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강제 집행 경매비용, 그 다음에 파산 절차에 든 비용, 강제 징수비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겠다. 자, 두 번째로 배정되는 게 뭐냐면 자, 이 순위가 소액임차 보증금, 그쵸?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리고 3년간 퇴직금 재보상금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기와 관련된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액임차 보증금은 보증금 전액이 아닙니다. 이 보증금 전액이 아니고 그 보증금 중에서 소액, 일정액을 해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소액임차 보증금 보호 대상이 되는 것도 전체 모든 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좀 살펴보면 네. 어떤 분들이 그 보호를 받느냐? 자, 보면요.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입니다. 네, 여기에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보면 자, 보증금은 다음 구분에 따른 이하인 임차인이 합니다. 즉 뭐냐면 이 구분에 들어가야 돼요. 모든 분들이 대상이 아니라 보증금 중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1억 6,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그 다음에 자, 과밀액적 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는 1억 4,500만 원 이하인 분들, 즉 보증금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서 1억 5천의 보증금을 자,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럼 해당 사항이 있죠. 그럼 이 중에서 얼마를 보호받느냐?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그렇죠? 자, 서울특별시의 경우 5,500. 아까 봤던 거 자,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4,800. 즉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었다면 내가 서울특별시에서 1억 5천의 보증금을 가지고 전세로 생활하고 있다면 자, 우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그 중에서 5,5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정이라서 뭐라고 얘기하죠?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월분 임금 채권. 이건 뭐냐면 이제 회사를 경영하던 분들, 즉 사용자였던 분들, 즉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출심할 때 그 매각 금액 또는 취식 금액 중에서 자, 어떻게 해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보상금은 자, 가장 먼저 보호받도록 우선순위를 집어넣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액임차 보증금, 최종 3월분 임금채권, 3년간의 퇴직금 재보상금은 가장 먼저 자, 보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뭐냐면 법정 기일 전에
국세가 먼저 자 국세가 앞선다. 즉 법정기일 전에 피담보 채권이 설정됐다. 이 말은 뭐냐면 국세보다 은행권, 채권 등이 먼저 앞선다는 얘기죠. 법정기일 후에 피담보 채권이 설정됐다. 즉 그 국세보다 피담보 채권이 늦게 설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당연히 국세가 앞서겠죠. 그럼 법정기일이 뭐냐? 여러분이 법정기일 때문에 확정일자 빨리 그 이사를 가시게 되면 확정일자를 빨리 받으시라고 하는 게 이 법정이 기일 전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국세 등보다 앞서기 위해서 다른 채권보다 앞서기 위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국세에서 말하는 법정기일은 뭐냐? 이게 이 개념이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그 세액이 뭐죠? 신고한 그 세금을 신고한 날이 법정기일이고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 이제 부과한다. 정부가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앞서다면 결국 법정기일 전에 피담보채권 즉 뭐 확정일자라든가 은행권의 어떤 채권 등이 법정기일보다 앞선다면 당연히 피담보채권이 제일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 3개월분을 뺀 나머지 임금채권도 그 다음 순위가 되고 그 다음 비로소 국세가 그 다음으로 뒤로 밀리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법정기일보다 먼저 하기 위해서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 국세보다 다른 피담보채권과 임금채권이 앞서간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밀렸다. 법정기일 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뭐가 앞서가요? 네, 국세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은행권 채권, 피담보채권과 임금채권 이렇게 간다. 뭐 공과금인 일반 채권은 뭐 가장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고, 그렇죠. 피담보, 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은행 등에서 결국 그래서 법정기일보다 늦냐 후냐 앞서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요 국세 법정기일 전보다 빠르게 담보를 설정한다. 그렇죠.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리하면 뭐 1순위 공익비용이야 뭐 당연한 직접 경비니까 그렇고 결국 2순위는 뭐다? 네,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 보증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가장 먼저 보호를 받는다. 그 다음에는 법정기일에 따라서 순서가 바뀐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